민중당 대변인 신창현입니다. 국정원 뿌락치 공작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대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정원 뿌락치 공작 사건 대책위원회 김덕진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덕진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내용처럼 또 국정감시 네트워크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로 알려진 내용처럼 2019년 현재에도 국정원이 소위 말하는 프락치를 이용하여 또 활용하여 내사 또는 수사 또는 사건의 조작을 시도했음이 여러모로 밝혀졌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으로도 아주 심층 취재가 되어서 방송이 됐었는데요. 저희는 과거 중앙정보부 또는 안전기획부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이런 일들이 지금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면서 뿌락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도 발족을 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11월 4일 예정되어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 주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국정원 대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첫 번째 말씀은요. 오늘 국가정보원 뿌락치 공작 사건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인권중심 사람의 박내군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경악을 한 게 2013년 8월 말에 있었던 그때부터 시작됐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때에 당시 이제 뿌락치를 운영했던 그 뿌락치를 통해서 간첩을 사건을 조작했던 당시에 그 팀이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뿌락치를 통해서 이제 그 정보의 수집이나 단순하게 정보의 수집이나 이런 것을 통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단체까지 만들게 하고 그 단체를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조작해가는 이런 것까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경악할 만한 어떤 이런 수준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양심선언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건데 저희는 2013년도에 드러났던 이런 문제가 여전히 2019년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심각하게 문제를 좀 느끼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있었던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상이었는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 수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원법이 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그 발언을 좀 이어가겠는데요.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5년 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그리고 그 전에 그에 앞서 1년에 있었던 소위 내란음모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올해 12월 19일이 되면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지 만 5년이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셨다가 정당 해산으로 인해서 의원직을 잃으시고 내란음모 사건, 이 조작 사건들의 피해자로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병윤 전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그해 6월, 정확히 6월 19일 소위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소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국정원의 적폐 12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에 저는 이제 어떤 우연한 자리에서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을 발전위원회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었지요. 물론 발표한 12가지 사건 다 중대한 사건들이고 이 사건 역시 파헤쳐 봐야 할 사건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사건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소위 중국의 소위 북한 식당의 여정 의원들을
납치 유인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개혁발전위원회가 첫 번째로 내세웠던 것이 이제 소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등장과 더불어서 문제가 됐던 대선 댓글 사건인데, 이 대선 댓글 사건이 최고조에 이를 때 사실은 이를 깨기 위한 공작의 일환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이석기원 내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파일 붙여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들리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단순히 개혁발전위원회를 넘어서서 또 문재인 정부, 민주당 포함해서 집권 측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은 매우 곤혹스러운 사건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곳곳에 흘러나왔습니다. 또 아시겠습니다만 그 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정음호 소위 납치유인 사건은 유엔까지 조사를 했었고요. 납치유인이 확실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고 유인 입장을 발표까지 했습니다. 현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소위 이석기 의원 내라는 사건은 당사자인 소위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는 무죄였음에도 내란 선동으로 9년의 징역형을 받고 지금 7년을 넘게 감옥에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92년 김영삼 정부 등장은 제외하더라도 97년 김대중 정부 등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제도적 뒷받침 일정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 정권 등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지나간 세월들입니다. 김영삼 정부로부터 따지면 벌써 20년이 지난 세월들이고요. 촛불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2년 6개월이 넘어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민주주의는 제도로 완성이 됩니다. 미진하지만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했고, 그에 따라서 국정원법 개혁안도 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이미 지난번에 신속처리 법안에도 빠져 있고 이 법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촛불의 정신을 받아서 민주제도를 완성시키겠다고 했는데 벌써 3년 가까이 지나가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닌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정원의 하나의 모든 행위는 국민들의 삶에,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불합치 사건은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촛불을 아무리 들어도 국정원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라도 하듯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표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할 국정원의 계획에 대한 확실한 방침을 내놓고 이를 실행하기를 거듭 호소드리는 마음에서 오늘 기자회견에 나왔습니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좀 더 빠른 시기 내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정개혁을 확실히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병민 전 통합진보당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말씀은요. 저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의 법률지원단이 있습니다. 10여 명의 변호사님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지난 10월 4일에 국정원 전현직 원장님들을 비롯한 국정원의 주요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그 법률지원단 간사를 맡고 계시는 오민혜 변호사님께서 법률지원단의 입장, 그 향후 일정 및 그동안 진행됐던 계획 등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법률지원단 간사를 맡고 있는 오민혜 변호사라고 합니다.
2020년을 지금 2달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프락치 공작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가범죄 사건을 날조하고 그리고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찰하였다는 이 사건이 드러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내사였다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일에 저희는 전현직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국정원 직원들을 고소고발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위반했다고 본 혐의만 법률 5개의 위반 혐의였습니다. 가공의 인물과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제보자가 그 인물들과 만나면서 조직활동을 시작한 것처럼 사건을 조작한 것은 국정원 스스로 국가보안법상의 사건을 보고 날조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주장과 달리 내사가 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으로 제보자에게 사찰 도구를 지급하고 회유와 협박 과정에서 돈을 지급하고 그리고 심지어 성매매까지 같이 일삼으면서 예산을 사용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묻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 제보자는 다른 정보원 프락치를 통해서 확인된 정보들을 제보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사찰 대상인지 모르고 무고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있을 것이고 회유와 협박 속에서 국정원의 공작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조작하면서 내사라는 명분의 뒤에 숨어있는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 사안의 진상을 밝히고 그 국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우리 법률지원단 간사님 오민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요. 이 프락치 공작 사건 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이시고 한국진보연대 대표 맡고 계시는 박서근 대표님의 강력한 진상규명 촉구 말씀을 좀 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정부 등장 이후에 국정원 개혁한다고 했습니다.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락치 공작 사건을 통해서 셀프 개혁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셀프 개혁 안 된다. 이 법을 바꿔서 확실하게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다시 회복한 게 복귀한 게 언제냐 하면 23년 전에 1996년 12월 26일 새벽 노동법 암기법 날치기 처리할 때 그때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날치기법 말하자면 다시 지금이야말로 그 날치기법을 원상 회복해야 될 때다. 그래서 국정원 법 개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대공수사권 폐지하는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서근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저희의 그 주장과 내용을 다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님과 국정원 프락치 사건 민간인 사찰 피해 대책위 임준우 간사님 두 분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법 개정하여 국정원 대개혁을 완수하기를 촉구합니다.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빠르고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었다고 자평했던 국정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자행했던 프락치 공작 사건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사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전현직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국정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에 다시 고소 고발하는 일이 2019년에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도 지금 믿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포기했습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치개혁과 대공수사를 금지해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 공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절반에 이른 지금까지도
프락치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정원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놀랄 만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국정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충분합니다. 국정원은 지금 언론과 국회에 적법한 국가보안법 수사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늘 해오던 관행적인 수사라는 억지적인 주장입니다. 자신들 스스로를 적법하다고 여기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아니란 태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서는 개인은 무시되고 희생되어도 된다는 무책임한 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국정원의 반인권성을 만천하에 증명한 일임을 국정원이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프락치 공작 사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1월 4일 국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원의 변명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프락치 공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프락치에게 지시한 사찰 대상자 명단과 수집된 정보 내용, 그리고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증거 날조 여부, 정보 수집 방식의 법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 프락치를 이용한 활동비 규모와 특수활동비의 불법 사용 및 국고 손실 여부, 국정원의 프락치 활용 내사 및 수사 행위 실태 등은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들입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진작 발의되었으나 지금까지 법안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둔 지금 대공사건 이관을 포함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국정원 전면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에 다시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20대 국회가 이대로 끝나 법안들이 자동 폐기가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할 때에만 그 존재의 의의가 있습니다. 진상조사를 진행하며 제보자와 같은 프락치가 더 존재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두려움과 가책 속에서 살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프락치들을 용기를 내어서 국정원 프락치 양심선언센터로 양심선언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린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기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청와대와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프락치 공작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대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국정원의 대대적 개혁 없이 국민의 염원으로 시작된 촛불혁명의 완수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국정원 개혁의 동력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없다면 더 이상 국정원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네,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저희 준비한 순서는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청와대와 여당, 즉 국회가 이 참담한 프락치 공작 사건에 대해서 놀라울 만큼 침묵하고 있다는 것, 이것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에 요구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에게 오늘 공식 면담 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면담을 통해서 국정원 프락치 사건의 진상규명을 비롯하여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서 국정원 대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것을 오늘 밝혀드리면서 또 다른 우리 김모 씨와 같은 프락치 공작의 희생자이자 또 국정원의 불법 행위의 공범자가 되어 있는
또 다른 프락치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희는 제보센터 @gmail.com이라는 이메일을 개설해서 국정원 프락치 양심선언센터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이곳으로 용기를 내어서 자발적으로 양심선언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함께 보호하고 또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법 개정과 국정원 대개혁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